어디 감히 산티나는 한국 봉짝으로 이 고결한 유럽의 전파를 더럽힙니까? 한국의 트로트? 그거 우리 일본 엔카가 던져준 부스러기나 주워 먹고 자란 천박한 짝퉁 아닙니까? 당장 쓰레기통에 처박으세요. 대한민국을 벌레 보듯 멸시했던 한 악랄한 일본인 국장의 오만함이 유럽 한복판에서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2026년 봄 이탈리아 밀라노의 심장 두오모 광장, 일본 국장의 횡포로 노래를 빼앗긴 10만 명의 서양인들과 한국 교민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현지 경찰은 폭동을 진압하겠다며 장갑차와 곤봉을 들고 살벌하게 그들을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피 튀기는 유혈 사태가 터질 거란 경찰의 비웃음과 달리 10만 명의 인파는 하늘색 스카프를 가슴에 품고 눈물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떼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절대적인 핏빛 절망의 순간 팬들이 길바닥으로 쫓겨났다는 소식에 전세기를 뛰어날아온 대한민국의 슈퍼스타 임영웅이 기적처럼 광장에 강림했습니다. 그가 인간의 영혼을 찢어버리는 깊은 한의 목소리를 토해내자 무장 경찰들은 멍하니 진압방패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짝퉁이라 조롱하던 일본인 국장과 콧대 높은 서양의 거장들은 그 거대한 압도적 위험 앞에 다리에 힘이 풀려 대리석 바닥에 머리를 박고 짐승처럼 오열해야만 했습니다. 유럽 전역의 정규 방송마저 올스톱 시켜버린 10만 명의 푸른 물결. 그날 밤 오만한 강대국들을 완벽하게 무릎 꿇린 대한민국 감성 장인의 미친 참교육 현장을 지금 공개합니다. 요즘 이래저래 꽉 막힌 일들 때문에 속 많이 답답하셨죠? 지금 댓글창에 우리 건강하자 하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시원한 활명수 챙겨서 안방까지 슝 달려갈게요. 400년 전통의 오페라와 클래식 심장부라 불리는 이탈리아 밀라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밀라노 국립 클래식 전문 방송국에서 30년째 수석 음악 PD로 일하고 있는 1.5세대 한국계 이민자 김수연입니다. 1,000원짜리 화려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번쩍이고 발소리조차 크게 내기 조심스러운 웅장한 대리석 복도. 이곳을 걸어다니는 백발의 유럽 음악 평론가들과 고위 간부들의 콧대는 언제나 알프스 산맥처럼 하늘을 찌를 듯 높습니다. 그들은 모차르트와 베르디의 발성만이 인류의 유일무이한 진정한 예술이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들의 콧대 높은 기준에서 동양의 대중음악, 특히 꺾기와 바이브레이션이 섞인 한국의 전통 가요는 그저 길거리에서 깡통을 두드리는 천박한 소음쯤으로 취급받아왔습니다. 하지만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서양 음악의 가장 높은 꼭대기에서 수많은 클래식 거장들을 지켜봐 온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티끌 하나 없이 맑고 예쁘게 포장된 서양의 노래들은 겉보기에는 귀족적이고 화려할지 몰라도 정작 팍팍하고 고단한 삶에 지치고 상처받은 현대인들의 차가운 가슴을 꿰매어주는 진짜 영혼의 위로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뼈아픈 사실을 말입니다. 제게는 남모를 붉은 사명감, 아니 지독한 한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릴 적 가난을 피해 무작정 낯선 이탈리아로 이민을 와 서양인들이 먹다 남긴 파스타 접시를 치우고 차가운 식당 바닥을 걸레로 닦으며 온갖 인종차별과 멸시를 당해야만 했던 제 부모님. 그분들이 늦은 밤 집으로 돌아와 화학세제에 짓물러 퉁퉁 부은 서로의 다리를 주무르며 캄캄한 지하 단칸방에서 남몰래 눈물로 부르시던 노래는 결코 우아하고 화려한 클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투박하지만 찢어진 가슴을 단숨에 어루만져주는 대한민국의 구슬픈 뽕짝, 바로 트로트였습니다. 저는 서양의 그 어떤 웅장한 교향곡보다 제 부모님이 피눈물을 삼키며 부르시던 그 거칠고 깊은 한국의 정서가 진짜 전 인류의 영혼을 위로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예술임을 이 오만한 서양인들의 턱 밑에 들이대고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봄의 어느 날, 저는 한 달 밤을 꼬박 세워 번역하고 정리한 두툼한 기획서 하나를 품에 꽉 껴안고 방송국 아시아 유럽 총괄음악국장의 방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기획서의 표지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감성장인 가수 임영웅이라는 세 글자가 아주 선명하고 거대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화려한 기계음이나
아이돌의 자극적인 댄스가 아닌 가장 한국적인 정과 그리움을 묵직한 통성으로 담아내는 그의 마법 같은 목소리라면 텅 비어버린 서양인들의 영혼을 완벽하게 치유할 수 있을 거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똑똑똑. 숨을 죽이고 무거운 마호가니 나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숨막히게 넓은 집무실 한가운데 놓인 최고급 가죽 소파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은 한 남자가 저를 매섭고 불쾌한 눈빛으로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는 바로 유럽 음악계에서 막강한 자본과 권력을 쥐고 흔드는 일본계 총괄국장 사토 켄지였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자신들 일본의 전통가요인 엔카만이 아시아 최고이자 전 세계가 인정하는 유일한 고급 음악이라며 입버릇처럼 세뇌하고 다니는 뼛속까지 오만하고 지독한 일본인이었죠. 저는 덜덜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사토 국장 앞에 유리 탁자 위에 이명웅 가수의 라이브 방송 기획서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국장님, 다음 달 심야 황금 시간대에 편성할 특별음악 다큐멘터리 기획안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교민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는 이명웅이라는 가수의 무대입니다. 이 청년의 목소리에는 서양의 기교를 가볍게 뛰어넘는 압도적이고도 따뜻한 치유의 힘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부디 딱 한 번만, 단 1분만이라도 그의 노래를 들어보시고 검토해 주십시오. 저의 간절하고 끓어오르는 호소에 사토 국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기획서를 두 손가락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기획서의 내용을 쓱 훑어보던 그는 이내 입꼬리를 비열하게 비틀어 올리며 방안이 떠나가라 소름 끼치는 비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흐흐흐흐. 하하하. 김수현 PD. 당신 지금 나랑 장난합니까? 이 이명웅이라는 가수가 부르는 장르가 트로트라고 아주 당당하게 적혀 있군요. 어디서 감히 우리 일본의 위대한 엔카가 던져준 부스럭이나 주워먹고 자란 싸구려 짝퉁 뽕짝을 유럽 최대의 공영방송에 들이미는 겁니까? 당신 눈에는 우리 방송국이 동양의 싸구려 카바레로 보입니까? 사토 국장의 입에서 나온 그 참혹한 망언에 저는 피가 거꾸로 솟구치고 온몸이 덜덜 떨리는 듯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제 심장을 후벼 파는 잔인한 독설을 계속해서 쏟아냈습니다. 김 PD, 제발 당신의 그 비루한 주제 파악을 하십시오. 여기는 전 세계 오페라의 성지 밀라노입니다. 당신 부모가 옛날에 이탈리아 구석진 식당 바닥이나 박박 닦으면서 흥얼거리던 그 천박하고 미개한 노래로 이 고결한 전파를 낭비하려 합니까? 아시아의 음악을 정틀고 싶다면 우리 일본의 고상하고 우아한 엔카 가수들을 가져오십시오. 이딴 쓰레기 같은 기획서는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버리세요. 사토 국장은 모욕적인 폭언을 마치기가 무섭게 제가 한 달 밤을 새워 쓴 이명웅 가수의 기획서를 제 얼굴을 향해 팍 하고 거칠게 집어던졌습니다. 허공을 가르며 날아온 날카로운 종이 뭉치의 모서리에 제 오른쪽 뺨이 깊게 베이며 붉은 피가 주르륵 배어나왔습니다. 수십 장의 종이들이 하얀 눈보라처럼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처참하게 흩뿌려졌습니다. 그 굴욕적이고 비참한 소리에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책상을 엎어버리고 그의 멱살을 틀어쥐고 싶었지만 저는 목구멍이 포도청인 힘없는 이민자 출신의 PD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결국 바들바들 떨리는 두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흩어진 기획서 종이들을 하나하나 줍기 시작했습니다. 종이를 줍는 제 거친 손등 위로 뜨겁고 억울한 피눈물이 뚝뚝 떨어져 잉크를 번지게 만들었습니다. 머리 위로는 사토 국장의 비열하고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음악과 제 부모님의 숭고한 인생이 한낱 짝퉁이라는 이름으로 깡그리 짓밟힌 그날, 저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울음을 삼키며 굳게 맹세했습니다. 기필코 이 서양의 오만함과 일본의 악랄한 멸시를 이 이명웅의 거룩한 목소리 하나로 완벽하게 짓부숴버리겠노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자정이 훌쩍 넘은 깊은 밤,
저는 제 30년 PD 인생의 모든 명예와 남은 밥줄을 모두 걸고 방송국 메인 라디오 송출 조종실로 몰래 잠입했습니다. 심야 담당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단 5분의 펑크 시간. 제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이명웅 가수가 부른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라이브 음원이 담긴 USB를 메인 송출기에 꽂아 넣고 플레이 버튼을 강하게 짓눌렀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안개 낀 차가운 밤하늘 위로 전파를 타고 이명웅의 묵직하고도 애절한 첫 소절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기교 하나 없이 덤덤하게 내뱉는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한국인 특유의 짙은 한과 미치도록 따뜻한 위로가 칼날처럼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습니다. 첫 소절이 스피커를 뚫고 나오는 순간 저는 송출기 앞에 힘없이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이면 꼼짝없이 해고를 당하겠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밀라노 방송국 전체가 그야말로 폭탄을 맞은 듯 발칵 뒤집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한 간부들과 기술진들이 사색이 되어 복도를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400년 전통을 자랑하는 클래식 방송국의 공식 홈페이지 메인 서버가 밤사이 밀려든 수십만 명의 접속자 폭주를 견디지 못하고 불이 난 듯 완전히 먹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침 9시가 되어서야 가까스로 복구된 홈페이지에 시청자 게시판과 공식 유튜브 채널의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어를 단 한 글자도 모르는 이탈리아의 평범한 시민들이 남긴 수만 개의 실시간 댓글이 1초가 멀다 하고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시내를 달리던 60살의 택시기사 안토니오 씨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마이갓. 어젯밤 비 내리는 다리 위를 달리며 라디오를 듣다가 차를 세우고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흘러나온 그 거룩한 목소리의 주인공이 대체 누구입니까? 언어를 전혀 모르는데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서 아내의 사진을 안고 밤새 오열했습니다. 제발 그 위대한 가수의 노래를 다시 한 번만 틀어주십시오. 70평생 빵을 구워온 빵집 사장 마리아 할머니 역시 장문의 글을 남겼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신비로운 소리였습니다. 인간의 목소리가 어떻게 저토록 깊은 슬픔과 따뜻한 포옹을 동시에 담아낼 수 있는 거죠. 모차르트와 푸치니의 음악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전율이었습니다. 그 동양인 청년의 노래를 다시 들을 수 없다면 당장 시위에라도 나설 겁니다. 단 한 번의 심야 방송. 이명웅이라는 대한민국 가수가 길어올려 토해낸 그 압도적인 영혼의 울림은 평생 클래식만 듣고 자라 콧대 높던 밀라노 시민들의 텅 빈 가슴을 단숨에 관통해버린 것입니다. 오전 10시. 이 끔찍하리만치 거대한 사태를 보고받은 일본인 사토 국장의 얼굴은 극도의 분노와 수치심으로 시퍼렇게 질려버렸습니다. 자신이 짝퉁이라며 얼굴에 집어던지고 짓밟았던 한국의 트로트가 자신들이 최고라 자부하던 일본의 엔카로는 단 한 번도 100년이 지나도 이루지 못했던 유럽인들의 거대한 집단 오열을 단 5분 만에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의 얄팍한 자존심이 철저하게 붕괴되는 것을 참지 못한 사토 국장은 눈에 핏발을 세우고 책상을 주먹으로 미친 듯이 내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당장 그 한국인 PD놈 잡아오고 오늘부로 우리 유럽 공영방송 전체에서 저 이명웅이라는 가수의 노래를 단 1초라도 트는 자는 그 즉시 파면시키겠다. 전파를 통제해라. 전면 송출 금지령을 내려라. 오만한 일본인 국장의 졸렬한 발악으로 인해 이명웅의 노래는 유럽의 전파에서 완벽하게 차단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비열한 억압은 훗날 밀라노 한복판을 뒤흔들 거대한 푸른 폭풍의 뇌관을 건드린 것에 불과했습니다. 일본인 사토 국장의 비열한 직권 남용으로 인해 밀라노의 모든 라디오와 텔레비전 전파에서 이명웅 가수의 노래는 단 한 소절도 흘러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토 국장은 인간의 감정이라는 가장 무서운 불씨를 완전히 잘못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단 한 번의 심야 방송으로 이명웅의 그 깊고 따뜻한 쇠소리를 맛보았던 밀라노 시민들은 노래가 강제로 끊기자 오히려 걷잡을 수 없는 지독한 갈증과 폭발적인 분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유행가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의 찢어진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진짜 치유의 목소리를 빼앗긴 사람들의 처절한 발버둥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밀라노 현지의 평범한 서양인 팬들과 이영만리 타국에서 평생을 서러움 속에 살아온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 교민들이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저를 찾아온 사람들의 손에는 놀랍게도 꼬깃꼬깃하게 접힌 지폐 뭉치들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60평생 밀라노의 좁은 골목을 누비던 택시기사 안토니오 씨는 자신이 한 달 내내 운전대를 잡고 번 피 같은 생활비를 낡은 봉투에 담아 제게 내밀었습니다. 김 PD님, 그 악랄한 일본인 국장이 방송을 막았다면 우리가 직접 그 위대한 가수를 밀라노로 부르면 되지 않습니까? 이 돈으로 당장 밀라노에서 가장 크고 훌륭한 극장을 빌려주십시오. 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그 동양인 청년의 노래를 다시 듣고 싶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제 사무실 문을 두드린 분들은 제 눈시울을 단숨에 붉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60년대 독일로 건너가 파독 간호사로 청춘을 바치고 이곳 이탈리아로 넘어와 평생을 식당 주방에서 뼈가 부서져라 일하며 살아오신 70대의 백발 교민 할머니들이었습니다. 독한 주방 세제에 피부가 다 벗겨지고 마디마디 굵은 굳은 살이 박인 할머니들의 거친 손. 그 손에는 꼬깃꼬깃하게 접힌 10유로, 20유로짜리 지폐들이 검은 비닐봉지에 한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굽은 허리를 두드리며 제 두 손을 꽉 부여잡고 눈물로 호소하셨습니다. 수연 PD님, 내가 평생 남의 나라에서 멸시당하고 서름받으면서도 눈물 꾹 참고 살았는데 며칠 전 라디오에서 영웅이 노래가 딱 나오는데 내 70년 한 맺힌 세월을 그 젊은 청년이 다 안아주는 것 같아서 밤새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우리 영웅이 이 서양 놈들 코 납작해지게 밀라노에서 제일 좋은 무대에 꼭 한번 세워주세요. 우리 할매들이 평생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돈 다 털어왔으니까 제발 부탁할게요. 그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돈은 단순한 지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방인으로서 겪어야 했던 피눈물 나는 차별의 역사였고 대한민국이라는 조국을 향한 숭고하고도 지독한 사랑의 결정체였습니다. 저는 서양 팬들과 교민들이 모아주신 그 피 묻은 돈 뭉치를 가슴에 깊이 품고 덜덜 떨리는 다리를 이끌며 밀라노에서 가장 거대하고 유서 깊은 성지 라 스칼라 오페라 극장으로 향했습니다. 라 스칼라 극장. 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전 세계 모든 성악가들이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발을 들이고 싶어하는 클래식의 절대적인 심장부. 저는 이 콧대 높은 서양 예술의 본거지에 당당히 임영웅이라는 한국 가수의 이름을 걸고 대관을 요청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극장 이사의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또다시 서양인들의 뼛속 깊은 오만함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최고급 실크 양복을 빼입고 금장 회중시계를 만지작거리던 백발의 극장장은 제가 내민 대관 요청서와 임영웅 가수의 프로필을 보자마자 벌레를 씹은 듯한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 김수연 PD. 지금 제정신입니까? 당신네 방송국 일본인 국장에게 기획서를 집어 던져 맞았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만 이제는 아예 우리 극장의 명예까지 시궁창에 처박으려 작정했군요. 저는 무릎을 꿇을 각오로 극장장에게 매달렸습니다. 극장장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가수는 단순한 유행가 가수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탈리아 시민 10만 명의 영혼을 위로할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대관료가 얼마가 되든 저희가 다 지불하겠습니다. 시민들과 교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돈입니다. 부디 이 극장의 문을 한 번만 열어주십시오. 저의 간절한 외침에 극장장은 코웃음을 치며 대관 요청서를 책상 밑으로 툭 하고 떨어뜨렸습니다. 입 다무십시오. 400년 동안 위대한 베르디와 모차르트의 거룩한 순결만이 허락된 이 신성한 전당에 감히 발성법의 기초도 모르는 동양의 유행가 가수 따위를 세우려 하다니요. 게다가 택시기사와 늙은 아시아 식당 청소부들이 모은 푼돈으로 이 위대한 극장을 사려 합니까? 당장 나가십시오. 우리 극장은 100만금을 준다 해도 그 근본도 없는 한국의 트로트 가수가 우리 대리석 바닥을 밟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비원, 당장 이 동양인을 밖으로 끌어내세요. 결국 저는 무장한 건장한 경비원들의 손에 이끌려 짐짝처럼 극장 밖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로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습니다. 가슴팍에 품고 있던 교민 할머니들의 비닐봉지가 바닥에 떨어지며 꼬깃꼬깃한 지폐들이 찬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저는 무릎이 까져 피가 흐르는 것도 모른 채
미친 사람처럼 허겁지겁 바닥을 기어다니며 할머니들의 그 피눈물 같은 돈을 주워 담았습니다. 서럽고 원통한 눈물이 시야를 가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도대체 왜? 단지 한국의 대중음악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지 가난하고 힘없는 이민자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히고 문전박대 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밀라노의 가장 화려하고 거대한 극장에 굳게 닫힌 철문 앞에서 저는 짐승처럼 오열하며 땅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쫓겨나고 극장에서도 쫓겨난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이명웅 가수를 부를 그 어떤 무대도, 그 어떤 희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관이 완벽하게 거절당했다는 참담한 소식은 밀라노 전역의 팬들과 교민들에게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서양의 콧대 높은 억압과 멸시조차 이명웅의 노래를 향한 사람들의 끓어오르는 갈망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웅장한 극장의 지붕 아래로 들어갈 수 없다면 차라리 하늘을 지붕 삼아 차가운 길바닥에서라도 그를 기다리겠다는 거대한 결심이 밀라노 시내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당일 밤, 유럽 역사상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괴하고도 위대한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밀라노의 가장 거대한 중심이자 수백 개의 대리석 첨탑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거룩한 성지, 두오모 대성당 앞에 끝없이 넓은 야외 광장으로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수십 명에 불과했던 사람들의 행렬은 시간이 지날수록 거대한 해일처럼 불어났습니다. 이탈리아 현지인들은 물론이고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 전역에서 기차를 타고 밤을 새워 달려온 수많은 파란 눈의 서양인 팬들, 그리고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지팡이를 짚은 채 서로의 손을 꼭 부여잡고 걸어온 백발의 한국 교민 할머니들까지 어느새 두오모 광장을 가득 메운 인파는 경찰 추산 무려 10만 명이라는 경이롭고 끔찍한 숫자에 도달했습니다. 발 디딜 틈조차 없이 꽉 들어찬 10만 명의 군중. 그런데 그 10만 명의 거대한 무리는 폭동을 일으키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에는 하나같이 이명웅 가수를 상징하는 하늘색 스카프가 곱게 메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의 낡은 핸드폰과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꺼내 하늘 위로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밀라노의 차가운 밤하늘 아래 10만 개의 핸드폰 플래시 불빛이 일제히 켜지며 거대한 두오모 광장은 순식간에 눈부시게 찬란한 푸른 은하수의 바다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10만 대의 작은 스피커에서 동시에 뿜어져 나오는 단 하나의 목소리. 이명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가 아무런 반주도 화려한 무대도 없는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처절하고도 웅장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이명웅의 음성에 맞춰 10만 명의 인파가 눈물을 펑펑 흘리며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는 거대한 떼창의 메아리. 언어도 다르고 핏줄도 다른 이방인들이 오직 한국 가수의 목소리 하나에 기대어 부둥켜 안고 오열하는 그 핏빛 침묵 시위는 400년 유럽 클래식 역사 전체를 통틀어도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전 인류적이고 거룩한 종교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롭고 거룩한 광경을 지켜보던 이탈리아 공권력의 시선은 싸늘하고 폭력적이었습니다. 밀라노 경찰청은 20만 명의 거대한 떼창을 불법 집회와 폭동의 전조로 규정했습니다. 밤 10시 정각. 집회 허가 시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광장 외곽에서 섬뜩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무장 장갑차 수십 대가 굉음을 내며 광장을 겹겹이 포위했고 검은 헬멧과 투명한 진압 방패, 그리고 육중한 곤봉으로 완전 무장한 수천 명의 시위 진압 경찰들이 전투화를 구르며 시위대를 향해 무자비하게 전진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해산하라. 당장 이 끔찍한 소음들을 끄고 해산하지 않으면 강제 진압을 시작하겠다. 경찰의 날 선 확성기 경고방송이 광장을 찢어질 듯 울렸습니다. 맨 앞줄에 서 있던 파독 간호사 출신 교민 할머니들이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진압 경찰의 곤봉이 금방이라도 교민들의 머리 위로 무자비하게 내리쳐질 일촉즉발의 절망적인 순간, 피 튀기는 유혈 사태가 코앞까지 닥쳐온 그 끔찍한 찰나였습니다. 바로 그때 광장 한 구석에 임시로 세워두었던 싸구려 마이크 스피커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는 누군가의 떨리는 목소리가 두오모 광장의 밤하늘을 찢고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 여러분, 멈춰주십시오.
우리 영웅시대 가족들에게 손대지 마십시오. 제가 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진압봉을 치켜들었던 경찰들도 오열하던 10만 명의 팬들도 숨을 헉하고 들이마신 채 일제히 소리가 들려온 곳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밀라노 경찰의 폭력 앞에 짓밟힐 위기에 처한 팬들을 구원하기 위해 수만 킬로미터의 태평양을 가로질러 날아온 대한민국의 불세출의 영웅. 가수 이명웅이 땀에 흠뻑 젖은 사복 차림으로 10만 명의 푸른 은하수 한가운데에 우뚝 서 있었던 것입니다. 밀라노 무장 경찰들의 무자비한 진압 곤봉이 교민 할머니들의 머리 위로 내리쳐지기 직전의 찰나 광장 한가운데 임시 스피커에서 터져나온 거친 숨소리와 함께 거짓말처럼 이명웅 가수가 10만 명의 푸른 물결 한가운데 그 거룩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영만리 유럽 한복판. 도대체 그는 어떻게 이 절망적인 밀라노의 밤하늘 아래 나타날 수 있었던 걸까요? 시간을 불과 24시간 전으로 되돌려봅니다. 당시 대한민국 서울. 이명웅 가수는 국내에서 가장 거대한 규모의 스타디움 단독 콘서트를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국내 팬들과 거대한 자본이 얽혀있는 단 1분의 스케줄도 뺄 수 없는 숨막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자신의 팬들이 노래를 빼앗기고 극장에서도 쫓겨나 차가운 돌바닥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참담한 소식이 그의 귀에 전해졌습니다. 특히 파독 간호사 출신의 백발 할머니들이 쌈짓돈을 모아 극장에 갔다가 멸시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명웅 가수의 눈빛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소속사 관계자들이 창백해진 얼굴로 그를 만류했습니다. 영웅씨, 안 됩니다. 지금 당장 국내 콘서트를 취소하면 물어내야 할 위약금만 수십억 원입니다. 게다가 밀라노 두오모 광장의 집회허가 시간은 내일 밤 10시까지입니다. 지금 당장 비행기를 띄워도 14시간이 걸립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시간까지 합치면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스케줄입니다. 제발 참아주십시오. 하지만 이명웅 가수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위약금이 수십억이든 수백억이든 제 사비로 전부 물어내겠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제 노래 하나 듣겠다고 쫓겨나고 짓밟힌 저의 소중한 가족들입니다. 그분들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저를 부르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이 따뜻한 무대 위에서 웃으며 노래를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제 돈으로 당장 밀라노행 전세기를 띄워주십시오. 단 한 분의 팬이라도 저를 기다린다면 저는 그곳이 지옥이라도 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명웅 가수는 자신의 천문학적인 사비를 털어 긴급 전세기를 띄웠습니다. 구름 위를 나는 14시간 동안 그는 단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제발 팬들이 다치지 않기만을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비행기가 밀라노 말펜사 공항에 착륙하자마자 그는 준비된 차를 타고 미친 듯이 도심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그리고 광장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10만 명의 인파로 꽉 막혀 차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자 그는 아예 차 문을 박차고 나와 그 캄캄하고 낯선 이탈리아의 거리를 두 발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심장이 터질 듯한 사투 끝에 폭력 진압이 시작되기 불과 몇 초 전 기적처럼 그가 팬들의 곁에 도착한 것입니다. 다시 핏빛 긴장감이 감도는 밀라노 두오모 광장. 땀으로 흠뻑 젖은 머리카락, 가쁘게 몰아쉬는 거친 숨결. 이명웅 가수는 주저앉아 떨고 있는 파독 간호사 출신의 백발 할머니들을 향해 달려가 그분들을 자신의 넓은 등 뒤로 꽉 감싸 숨겼습니다. 그리고 곤봉을 치켜들고 살기를 내뿜는 수천 명의 무장 경찰들을 향해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당당하게 가로막아 섰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꽉 쥐고 밀라노 경찰서장을 향해 묵직하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들의 진압봉을 거두십시오. 이분들은 폭도가 아니라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입니다. 누군가를 꼭 때려야겠다면 차라리 내 머리를 먼저 치십시오. 대신 저에게 딱 5분, 단 5분만 이분들을 위해 노래할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책임지고 이 광장을 가장 평화롭게 비워드리겠습니다. 통역기를 통해 전해진 이명웅의 그 결연하고도 처절한 외침에 피도 눈물도 없다던 이탈리아 경찰서장의 눈빛이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팬들을 지키려는 이 위대한 동양인 예술가의 품격 앞에 서장은 결국 곤봉을 내리고 턱짓으로 부하들을 물렸습니다. 정막이 흐르는 밀라노의 밤하늘. 화려한 오케스트라도 웅장한 전주도 없었습니다.
이명웅 가수는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이크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의 피 속에서 끓어오르는 날 것 그대로의 목소리로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의 첫 소절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묻은 지갑 속엔 여러 갈래 구겨진 지폐가 가득했지. 그의 입술을 뚫고 뿜어져 나온 깊고도 탁한 쇠소리가 10만 명의 광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그것은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타국에서 멸시받으며 살아온 이민자들의 서러움, 그리고 가난을 딛고 가족을 위해 뼈를 깎아낸 우리네 아버지 어머니들의 그 찢어질 듯한 슬픔을 통째로 갈아 넣은 위대한 진홍곡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어를 단 한마디도 모르는 이탈리아의 무장 경찰들이 이명웅의 목소리가 뿜어내는 그 압도적인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하나둘씩 들고 있던 진압 방패를 바닥에 툭 하고 떨어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검은 폭동 진압용 헬멧을 쓰고 있던 덩치 큰 서양 경찰들이 헬멧을 벗어 던진 채 소매로 굵은 눈물을 훔치며 훌쩍이고 있었습니다. 방패와 곤봉으로 무장했던 수천 명의 공권력이 동양에서 온 단 한 명의 청년이 부르는 그 구슬픈 노래 한 자락에 완벽하게 무장 해제되어 펑펑 오열하는 비현실적인 기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각 두오모 광장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호텔의 2층 발코니. 그곳에는 우리 교민들의 대관 요청을 벌레 보듯 쫓아냈던 라스칼라 극장의 백발 극장장과 한국의 뽕짝을 짝퉁이라며 짓밟았던 일본인 사토 국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이 엄청난 사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명웅의 노래가 클라이맥스로 치달으며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라며 피를 토하듯 절규하는 고음이 터져나오자 라스칼라 극장장의 다리가 풀리며 털썩하고 발코니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오 맙소사! 신이시여! 극장장은 두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감싸 쥐며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400년 동안 도대체 무슨 헛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건가? 목소리를 기계처럼 맑고 예쁘게 꾸미는 발성법에만 미쳐 정작 인간의 영혼은 하나도 담지 못했어. 저 동양인 청년은 단 한 번의 숨결 속에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눈물을 완벽하게 담아내고 있지 않은가. 서양의 클래식은 오늘 저 한국의 위대한 목소리 앞에 완벽하게 그리고 처참하게 패배했다. 그의 눈에서 굴욕과 참회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옆에 서 있던 일본인 사토 국장은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저건 거짓말이야. 저딴 천박한 한국의 뽕짝이 어떻게 10만 명의 유럽인들을 오열하게 만들고 우리 일본의 엔카를 넘어선단 말인가. 저건 다 사기극이야. 사토 국장이 현실을 부정하며 소리를 빽 질렀지만 바닥에 엎드려 있던 극장장이 벌떡 일어나 사토 국장의 뺨을 후려칠 듯이 멱살을 틀어쥐고 호통을 쳤습니다. 닥치시오 이 오만한 일본이나. 당신네 일본의 그 얄팍한 흉내 따위와 감히 저 위대한 영혼의 울림을 비교하지 마시오. 저것은 기술이 아니라 한국인들만이 가진 뼈저린 한이고 기적과도 같은 예술이요. 당신의 그 더러운 질투심이 오늘 유럽 음악계의 수치스러운 패배를 만들었어. 극장장의 호통에 사토 국장은 마치 벼락을 맞은 듯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맹신해온 일본 음악의 우월성이 한낱 쓰레기 조각으로 전락해버린 순간 사토 국장은 무릎이 꺾이며 대리석 바닥에 엎드린 채 양손으로 땅을 치며 처절하게 통곡해야만 했습니다. 가장 오만했던 서양의 클래식 거장과 가장 비열했던 일본의 권력자가 한국의 이름 모를 트로트 한 곡 앞에 완벽하게 굴복하고 처참하게 부서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광장에서는 여전히 이명웅 가수의 노래가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고 10만 명의 서양인 팬들과 한국 교민들은 무장 경찰들과 다 함께 부둥켜 안은 채 그가 선물한 기적 같은 위로 속에 눈부시게 찬란한 푸른빛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고 있었습니다. 노래를 마친 이명웅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무대 아래로 천천히 걸어 내려왔습니다. 10만 명의 관중은 폭풍 같은 함성 대신 하늘색 스카프를 눈물로 적시며 끝없는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명웅은 화려한 무대 조명 대신 광장 맨 앞줄에서 서로의 굽은 등을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한국 교민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거칠고 주름진 백발 할머니의 두 손을 꼭 부여잡고 그 어느 때보다 젖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영만리 낯선 타국에서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서러우셨습니까? 제가 오늘 이 거대한 밀라노 광장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저 콧대 높은 서양인들이 우리 한국의 노래에 눈물 흘리며 귀를 기울이게 된 것은 결코 제 노래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그리고 고국에서 저를 어머니의 마음으로 응원해주시는 여러분의 피눈물 나는 세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버텨온 그 위대한 삶이 저를 이 자리로 불렀습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진심 어린 한마디에 광장은 다시 한번 거대한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밀라노 두오모 광장을 마비시키고 서양의 오만을 꺾어버린 이 통쾌하고도 눈물나는 기적의 진짜 주인공은 이명웅이라는 한 명의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이영만리 타국에서 서러움을 견뎌낸 교민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50대, 60대, 70대의 시니어 여러분들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6.25의 참혹한 잿더미 속에서 태어나 오직 내 자식들만큼은 굶기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로 뼈가 부서져라 일하셨던 분들, 숨을 쉬기조차 힘든 독일의 새까만 지하갱도에서 수천 미터 땅속의 공포와 싸우며 청춘을 바쳤던 파독 광부들, 낯선 이국당 병원에서 남의 피고름을 닦아내며 고향 생각에 밤새 소리 죽여 울었던 어린 간호사들, 섭씨 50도를 오르내리는 중동의 펄펄 끓는 사막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모래바람과 싸웠던 건설 노동자들, 그리고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평화시장의 비좁은 다락방에서 쏟아지는 졸음을 허벅지를 찔러가며 참아내고 미싱을 돌리던 수많은 우리의 어머니와 누이들, 여러분이 흘린 그 뜨거운 피와 땀방울, 남몰래 삼켜야 했던 서러운 눈물이 모이고 뭉쳐서 오늘날 세계 강대국들이 앞다투어 줄을 서는 무서운 방산 강국, 경제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맺혀있던 그 시리고 아픈 한과 슬픔이 한국인의 정서로 승화되어 이제는 콧대 높은 서양인들의 영혼까지 굴복시키는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문화적 무기가 된 것입니다. 서양의 오만한 클래식 거장들이 무릎을 꿇고 일본의 권력자가 참회의 눈물을 흘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맨주먹으로 버텨낸 그 위대한 70년의 세월 앞에서는 감히 이 세상 그 어떤 훌륭한 역사나 예술도 고개를 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인 국장 사토에게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저 김수현 PD 역시 이탈리아 변두리 허름한 세탁소에서 밤낮 없이 남의 옷을 다림질하시던 제 늙으신 어머니의 구분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위대한 한국인의 정신을 세계에 증명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오늘 밀라노의 밤하늘을 수놓은 저 10만 명의 푸른 물결은 바로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에 바치는 전 세계인의 존경이자 기립박수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당당히 가슴을 펴십시오. 여러분의 청춘은 결코 초라하지 않았고 여러분이 흘린 피땀은 단 한 방울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하는 압도적인 K방산의 기적, 서양을 무릎 꿇린 한국 문화의 찬란한 승리, 그 모든 영광의 맨 밑바닥에는 가장 묵묵히 그러나 가장 치열하게 살아오신 여러분의 희생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주춧돌로 깔려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위대한 영웅,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통쾌하고 가슴 벅찬 승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고단했던 삶의 한 병의 활명수처럼 뻥 뚫리는 시원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찬란한 기적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뜨거운 감동에 가슴이 벅차오르셨다면 여러분의 위대한 여정을 끝까지 응원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자랑스러운 우리의 조국, 위대한 대한민국 만세!